잠깐만 멈춰 서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5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가장 자주 가는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훤히 보인다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야. 내가 평생 수천 명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지. 대구의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 세계적 기업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 그는 새벽 찬바람을 뚫고 시장을 걸었고 낡은 장부 하나 들고 은행과 관공서를 끝없이 돌았습니다. 그 긴 여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는 곳만 꾸준히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 더 무서운 건 그들은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습관은 소리 없이 인생을 만든다네. 좋은 습관은 재산이 되고 나쁜 습관은 인생 전체를 갉아먹지. 입으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요즘 가장 자주 가는 장소, 그게 바로 당신의 운을 말해준다네. 이병철 회장은 단 한 번도 운이 나아지지 않는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던 대구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품질 하나로 승부하던 시절에도, 전자와 반도체에 모든 걸 걸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삼성의 길을 바꿨고 그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전국을 걸으며 진리처럼 깨달은 사실 하나를 정확히 말하겠네. 가난한 사람일수록 유독 자주 가는 4가지 장소가 있다. 그 4곳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교묘하게 운과 돈을 빼앗아 가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이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고 들어오는 운의 방향도 조용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십시오. 당신의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발길이 향할 곳을 바꾸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준비되었다면 이제 첫 번째 장소부터 바로 이야기해보겠네. 첫 번째 장소, 사람이 들끓는 혼잡한 곳. 사람은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쉽게 주변 공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들끓는 공간, 소리가 뒤엉킨 자리, 마음이 거칠어진 곳은 당신이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결국 금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상회를 하던 젊은 시절부터 이런 사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대구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 나는 매일 새벽 사람들 틈을 헤치고 다녔다. 시끄럽고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과 짜증, 조급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 그리고 그 감정이 한 곳에 모이면 공기 자체가 거칠어져 겉으로 보면 활기찬 것 같지만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는 불만, 초조함, 짜증이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미세하게 섞여 있어. 그걸 매일 마시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흐려져. 나는 그걸 직접 겪었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거래처에 밀리지 않으려는 긴장감, 시장의 소란한 공기, 집으로 돌아오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평소엔 하지 않던 쓸데없는 소비도 늘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지. 아, 사람 많은 곳에 오래 머무르면 내 마음이 아니라 남의 마음이 나를 흔드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백화점에 그냥 구경만 하러 갔다가 어느새 쇼핑백을 들고 나온 적. 평소엔 10,000원짜리 정식도 고민하는데 사람 많은 식당에선 왠지 모르게 20,000원짜리 메뉴를 시키게 되는 경험. 그리고 명동이나 강남 같은 붐비는 곳을 다녀온 날 집에 돌아와서 유독 피곤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그 기분. 이게 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이 많은 공간 그 자체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어. 일로 시장을 들러야 하면 들르되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꼭 운을 되돌리는 의식을 했어.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이고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고 방 안을 조용히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필요하면 소금을 조금 두어 공기를 정화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마음과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해준 중요한 비밀이었지. 하지만 사람 많은 곳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동이 흐트러진 사람도 많아진다는 것이지. 줄을 세치기 하는 사람, 침을 아무데나 뱉는 사람,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 큰 소리로 욕을 내뱉는 사람. 처음엔 뭐 하는 짓이야 싶더라도 그걸 계속 보면 사람은 서서히 기준을 잃는다. 다들 저러는데 나도 뭐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품격도 흐려지고 운도 함께 흐려진다. 운이란 말이야. 맑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탁한 곳, 거친 곳, 정신없이 휘둘리는 곳은 운의 신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인파를 피할 수는 없어. 서울에서 살든 직장에서 근무하든 사람 많은 곳을 지나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이병철 회장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사람 많은 곳을 지나왔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되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몇 분만이라도 바람을 통하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방 안의 공기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물길 하나를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금전운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조용히 쌓여야 오래갑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오늘 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 한 번의 호흡이 당신의 운을 다시 맑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 욕심이 들끓는 도박판. 두 번째 장소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다. 세상에는 한 번에 크게 따서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욕심이 들끓는 장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경마, 카지노, 사행성 게임, 마칭코와 비슷한 오락장들. 이름만 다를 뿐 속은 전부 똑같다. 1973년 봄, 이병철 회장의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삼성상회 시절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김 과장. 20년 전 그는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장이 대구에서 서울로 사업을 확장할 때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도운 그 사람. 그런데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네. 한때 단정했던 옷차림은 구겨지고 때가 묻어 있었지. 그는 내게 말했어. 회장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번만 만회하면 다 갚겠습니다. 제발 이번만요. 나는 조용히 물었네. 자네 어디에 다녀왔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네. 그의 옷에서 나는 묵은 담배 냄새 충혈되어 핏발, 선눈, 밤새 깨어 있었을 거친 얼굴, 손톱 밑에 낀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이미 사람이 사라지고 욕망만 남아 있었네. 그는 도박판을 다녀온 것이었지. 그날 이병철 회장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는 그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혼을 파는 곳이네. 내가 오늘 자네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건 자네를 돕는 게 아니라 자네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몰락을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도박판을 드나들며 행복해진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왜일까요? 왜 도박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이병철 회장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들어오는 것이다. 노력과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도박은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다. 욕심이 휘몰아치는 공간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도박의 세계는 운, 우연, 그리고 타인의 실패를 밟고 서는 세계다. 누군가의 패배 위에 누군가의 이익이 만들어진다. 그 속에는 성실도 정직도 시간의 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드러난 욕망만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소용돌이칠 뿐이지. 그런 곳에 오래 머물면 마음이 메말라간다. 한 번 이기면 하늘을 알 것 같고 한 번 지면 온몸에 피가 치솟는다. 평정심은 사라지고 냉정한 판단력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병철 회장은 사업을 하며 수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보았네. 처음엔 잠깐 재미로 시작했는데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같았지. 생활비를 쏟아붓고 빚이 쌓이고 가정이 흔들리고 친구와의 관계까지 무너진다. 그리고 그들은 늘 말한다. 이번엔 꼭 만회하겠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이미 더 깊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일생 동안 피했던 단 한 가지.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운의 인생을 맡기는 승부를 하지 않았네. 삼성상회를 운영할 때도, 재분제사 공장을 지을 때도, 전자와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곤 했지. 그때 반도체는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니었습니까? 그건 도박과 비슷한 도전이었죠? 그러면 나는 늘 이렇게 답했네. 도박은 준비가 없는 사람의 선택이고, 투자는 수천 번의 검토와 책임 위에 세우는 결정입니다. 나는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 현장, 기술자, 품질 시스템, 신용,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그 위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게 도박과 가장 큰 차이다. 이병철 회장은 공간의 물리적 특성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욕심이 들끓는 곳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삶을 잡아먹는다. 그런 장소에는 금전운이 절대 머물지 않는다. 생각해 보아. 도박장은 대부분 빛이 거의 없고 창문이 없으며 공기가 돌지 않는다. 불규칙한 소음만 울리고 사람들의 초조함과 후회가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다. 물리적인 구조부터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 절망과 욕심이 뒤섞인 공간에는 금전운의 신이 단 한순간도 머물지 못한다. 가끔 큰 돈을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건 진짜 행운이 아니다. 노력 위에 쌓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릇이 그 돈을 담지 못한다. 결국 순식간에 빠져나간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사라지는 법이다. 그때 사람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진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당신은 무엇에 걸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떤 이는 카드와 숫자에 기대고, 어떤 이는 공 하나에 기대고, 어떤 이는 이번만은이라는 생각에 기대며 산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걸고 싶다면 그 어떤 도박판에도 걸지 말고 당신 자신의 노력에 걸어라. 오늘 배운 것, 오늘 읽은 책 한 장, 오늘 쌓은 기술, 오늘 정리한 삶의 습관, 그 모든 축적이야말로 당신에게 진짜 금전운을 붙여주는 힘이다. 욕심이라는 것은 조용히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모르는 사이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욕심이 들끓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곳입니다. 금전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흐름이 있고 순환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운을 살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장소, 공기가 막힌 밀폐된 공간. 나는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수원 공장의 현장을 지키던 날들, 해외를 오가며 전자와 수출을 키우던 세월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느꼈다.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 마음이 막히면 운도 막힌다. 세상에는 스스로 운의 바람길을 완전히 차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 같은 사무실, 건물 골목 사이에 끼어 공기가 돌지 않는 기묘한 공간들. 1965년 가을, 수원 공장 건설 당시의 일입니다. 한 설계팀이 이병철 회장에게 공장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완벽한 설계, 모든 것이 빈틈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도면을 단 10초 보고 즉시 재설계를 명령했습니다. 창문이 없네. 설계팀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공조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창문은 비효율적이고 열 손실만 가져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자네들은 공기의 흐름만 계산했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계산하지 않았네. 기계는 공조 시스템으로 작동하지만 사람은 바람과 빛으로 숨을 쉰다. 창문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빛이 죽고 생각이 굳고 결국 사고를 친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네. 결국 수원 공장은 재설계되었고 모든 작업 공간에 창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이 완공되고 1년 후 나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 두 라인을 비교했네. 하나는 창문이 많은 동쪽 라인, 하나는 창문이 적은 서쪽 라인. 결과는 명확했다. 동쪽 라인은 불량률이 낮고 사고가 적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네. 서쪽 라인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량률이 높고 작은 실수가 잦았지. 그때 나는 확신했지.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품질을 만든다는 것을.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시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많아. 길게 뻗은 복도의 끝, 장 없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인들 창고처럼 꾸며놓은 작은 사무 공간에서 몇 년씩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곳은 공간 자체가 사람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곳이지.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야.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그저 공간이 사람의 활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지. 가정도 예외가 아니야. 집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집도 충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집도 사방이 벽인데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나 집에는 기운을 바꾸는 통로가 있어. 창문을 열고 불을 켜오. 바람을 들이면 막혀있던 공기가 살아나. 문제는 오랫동안 창문도 열리지 않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컴컴한 채 쌓여지는 방이야. 그런 공간은 한옥처럼 기운을 가두고 사람의 활력을 빨아들여. 오래 있으면 생각이 굳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운이 안 좋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말합니다. 실은 운이 아니라 공간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 막힌 공간의 가장 큰 위험은 마음이 닫히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야.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아. 공간이 막히면 마음도 닫히게 되지. 마음이 닫히면 시야도 좁아지고 타인의 말과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여유가 사라져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사소한 말에 감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판단이 늦어지고 결국 돈의 흐름도 막혀버리게 돼.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운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은 공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병철 회장이 제시한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막힌 공간을 뚫고 운을 되살리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네. 방이 좁고 환기가 어렵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라. 첫째, 문을 먼저 열어라. 옆방으로 바람이 스쳐가기만 해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둘째, 바람이 없으면 선풍기로 공기를 움직여라. 공기만 움직여도 기운이 바뀌어져. 셋째,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정리해라. 책상 방향을 조금만 바꿔. 시야도 마음도 달라져. 넷째, 필요하다면 소금을 두어 공기를 정돈해라. 작은 소금 한 줌이 탁한 기운을 걷어내지. 다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의 공간을 쉬는 장소가 아니라 기운을 다시 만드는 장소로 바꿔라. 그 순간 막혀있던 운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게 돼. 금전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과 마음의 합입니다. 금전운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매일의 마음가짐, 공간을 어떻게 다듬느냐. 그 축적이 결국 운을 이끌어. 막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함께 닫히고 행동도 굳어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치게 돼. 반대로 빛과 바람이 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운의 문도 함께 열린다. 도시의 작은 방이라도 괜찮아. 조금만 바꿔.
당신의 기운은 즉시 반응하지. 막힌 공간에는 행운이 자라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의 운도 막힌 곳에서 꽃핀 적은 없어. 금전운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다면 바람이 통하는 삶부터 되찾아봐. 그 삶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해줘. 가장 큰 운은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작은 공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네 번째 장소 생명이 시든 곳. 조금 전까지 우리는 공간 자체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 생명이 살아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다. 꽃이 피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생명이 움직이는 곳에 운도 함께 깃든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말을 수없이 확인했어. 식물이 잘 자라는 집과 사무실은 그 자체로 공기가 부드럽고 사람의 표정까지 밝아져. 반대로 시든 화분이 방치된 곳은 이상하리 많지 공기가 무겁고 사람의 말투와 행동에서도 관력이 사라져 있어. 이병철 회장은 여러 임원들의 집과 사무 공간을 방문하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체감했습니다. 생명이 끊긴 자리에는 기운도 함께 죽는다. 화분이 시든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덜 줬다는 문제가 아니야.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되었다는 신호야. 건조한 공기, 막힌 환기, 무거운 생각. 이 모든 것이 식물의 생명을 빠르게 빼앗아가지. 그러면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함이 쌓이게 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야. 시든 식물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시들어가는 것도 그대로 방치를 하지. 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어. 책상 옆 작은 화분 하나가 갈색으로 말라 있어. 거실 안쪽 식물은 줄기가 축 처져 있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집이나 사무실 전체가 마치 중단된 생명처럼 보이곤 했지. 그런 공간에는 돈도 사람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아. 이병철 회장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 나는 직원들의 사무실을 돌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있었어. 그 공간에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식물이 잘 자라는 자리, 햇빛이 닿고 공기가 도는 자리. 그런 곳은 직원의 집중력도 좋고 사고도 줄었지. 반대로 아무리 성실한 직원이라도 생명이 죽은 공간에서 오래 일하면 표정이 굳고 사고도 답답해지고 결국 결과물에까지 영향을 미쳤어.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 생명을 돌보는 사람은 일도 사람도 돈도 제대로 다룬다. 그러나 생명을 방치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산도 방치하게 된다. 왜 시든 식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걸까요? 시든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그 자리에 멈춘 기운, 떨어진 활력, 쌓인 탁함을 드러내는 징표야.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 생각이 무거워지고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감정도 정체되고 금전운까지 흐르지 않게 돼. 운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 호흡이 있는 공간,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는 공간을 좋아해. 그러나 말라 죽은 화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만들어버려. 그 순간부터 운도 함께 멈추지. 생명의 순환을 되돌리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은 간단해. 첫째, 시든 식물은 즉시 정리하라.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니라 정체된 기운일 뿐이야. 둘째,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라. 신선한 바람이 새로운 생명을 부르지. 셋째, 햇빛을 조금이라도 들게 하라. 빛이 있는 곳에 생명도 자. 넷째, 불필요한 물건을 주여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라.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법이지. 다섯째, 새로운 생명 하나를 들여라. 작은 관엽 식물, 허브 화분, 생화 한 송이도 충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식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라. 나는 작은 화분 하나를 돌보는 습관이 한 사람의 생활 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봤어. 물을 줄 때 잠시 멈추는 마음,
잎의 변화를 살피는 눈길, 작은 먼지를 털어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소비 습관, 인간관계, 그리고 금전운까지 바꿔놓지. 생명이 숨 쉬는 곳에는 운도 함께 숨을 쉰다는 걸 명심해. 결국 운이란 살아있는 곳에 머뭅니다. 식물이 시들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이 떠났다는 말이나 다름없어. 그것을 방치하면 공간의 힘도 약해지고 운도 반드시 떠나게 돼. 그러나 생명의 숨결을 되돌리는 순간 공기의 기운이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돈의 흐름까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사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네. 살아있는 생명에는 운도 함께 깃들어. 그러니 시든 생명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로운 숨결을 들일 준비를 하게.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운의 물길을 열어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운이라는 것은 거창한 비법에서 오지 않아. 생명이 있는 곳에 활기가 생기고 활기가 있는 곳에 운이 흐르지. 시든 식물은 그냥 시든 것이 아니야. 그 공간에 생명이 멈췄다는 신호야. 그걸 방치하면 집도 마음도 산도 점점 허물어지게 된다네. 금전운도 예외가 아니야. 운은 숨을 잃은 자리에는 절대 머물지 못한다네. 오늘 우리는 이병철 회장이 평생 피했던 네 가지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들끓는 혼잡한 곳, 남의 감정에 휩쓸리는 곳, 욕심이 들끓는 도박판,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 공기가 막힌 밀폐 공간, 마음이 다치는 곳, 생명이 시든 곳, 기운이 정체된 곳. 이제 당신에게 작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당신 자신의 삶에 보내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바람을 들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니까요. 또 내일부터의 일상에서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된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변화가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도 삶을 맑게 하고 운을 되살리는 실제적인 지혜를 계속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운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나 같다. 방도 마음도 인생도 정체를 버렸을 때야. 어제에 멈춰 있지 말게. 작은 것부터 좋다. 바람을 통하게 하고 생명을 들이게.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걸 명심하게. 감사합니다.